이런 모습을 봤을 때 역시 3톱 개개인의, 특히 손흥민의 수비 가담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독의 전술적 지시가 이들을 수비도 제대로 안 하는 바보들로 보이게끔 만들고 있죠.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입니다. 최근 토트넘의 경기력이 정말 좋지 못한데요. 아스날과의 경기까지 지면서 3연속 3실점, 3연패를 당했습니다. 특히 이날 토트넘의 전반전은 문제점의 비패라고 해도 좋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북런던 더비에서 나타난 모습을 통해 토트넘의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은 아스날이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는 장면인데요. 토트넘과의 대비를 위해 먼저 아스날의 전술에 대해 간략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선 보이지 않는 토미야스와 사카의 위치까지 표시하자면 아스날 선수들의 위치는 이렇게 되는데요. 우측 풀백인 토미야스가 센터백 라인에 머물면서 3백처럼 위치했고 그 앞에 두 명의 중미가 위치하고 있는 형태였어요. 우측면은 그대로 윙어인 사카가 맡았지만 좌측면은 풀백인 티어니가 오버래핑하면서 맡아줬습니다. 그래서 좌측 윙어인 로우는 중앙에 위치할 수가 있었고 덕분에 마치 외대고르와 함께 두 명의 공미처럼 활동할 수가 있었어요. 로우가 이선 중앙에 위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외대고르는 종종 한 칸 아래까지 내려가서 아스날의 3선 숫자를 늘려주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은 수비 시에 항상 해오던 대로 4-3-3 형태를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그래서 중원의 숫자만으로 봤을 땐 아스날이 더 유리하게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스날은 중원에 4명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3대4 싸움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게만 보면 토트넘이 불리해 보이지만 사실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토트넘의 3톱이 아스날의 3백으로부터 중미들에게 향하는 패스기를 하나씩 맡아서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토트넘의 중미들과 3톱이 모두 중앙에 밀집했기 때문에 3대4가 아니라 6대4 싸움이라고 봐도 괜찮았죠. 비록 측면을 1차적으로는 내주는 셈이 됐지만 적어도 중원을 향한 패스는 불가능에 가깝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토트넘의 첫 번째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절대로 허용시켜서는 안 됐을 중원으로의 패스가 족족 투입됐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에선 화이트의 패스가 자카에게 투입됐는데 알리와 은돔벨레가 각각 공미처럼 위치한 로우와 외대고르를 마크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이비에르가 파티와 자카를 혼자 상대해야 하는 구도가 됐습니다. 그나마 가까이에 있던 알리가 자카에게 달려들었고 자연스럽게 로우를 프리하게 냅두게끔 만들었죠. 로우에게 향한 패스는 그 자체만으로 토트넘에게 큰 위협이 됐습니다. 3중미가 나란히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4백 앞을 커버해줄 홀딩 미드필더가 없는 셈이었거든요. 호이비에르가 3명 중에서 가장 이 역할에 부합하는 선수였지만 누누 감독은 그런 식으로 배치하질 않았습니다. 아까도 호이비에르가 중미들 중 가장 앞으로 튀어나간 선수였죠. 따라서 수비진과 미드필더 사이의 공간에서 볼을 받은 로우를 막아줄 선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토트넘 입장에서 마냥 로우를 내버려둘 수도 없는 노릇이죠. 지금 보면 산체스가 오바메양보다 약간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센터백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토트넘은 산체스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끔 전술을 구성한 셈이에요. 여기에서 로우는 즉시 오바메양에게 패스를 찌르는 것보다 측면으로 넓게 벌려서 뛰고 있는 티어니에게 볼을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볼을 받은 티어니가 침투하는 오바메양에게 낮게 깔리는 크로스를 투입하면서 이를 슈팅까지 연결시킬 수 있었어요. 비록 득점은 하지 못했지만 전반 극초반에 나온 이 상황만으로도 토트넘이 이 경기에서 아주 힘들 것임이 쉽게 예상됐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아스날의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토트넘의 3톱이 최전방 수비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아스날의 3백을 직접 압박함으로써 패스 자체를 봉쇄하던지 최소한 아스날의 중미들에게 패스가 투입되지 못하게끔 길을 차단하는 역할은 수행해야 했습니다. 최전방에 둘만 세워도 패스길 차단 역할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데 토트넘은 셋을 세우고도 그렇지 못했어요. 누누 감독이 정확히 어떻게 지시를 내렸고 어떤 훈련을 진행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프리미어리그 강등권 팀들조차 하고 있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3톱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감독의 지시가 그렇게 내려진 것이라 보는 것이 옳겠죠. 아스날의 3백은 상당히 신이 났을 겁니다. 토트넘의 3톱이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질 않았으니까요. 아스날의 3백은 이를 10분 활용해서 자신들의 사이를 크게 벌린 다음에 패스를 받은 후 직접 볼을 몰고 올라가는 모습을 종종 보였습니다. 특히 기본적으로는 풀백에 해당하는 토미야스가 아주 신명나게 올라가더군요. 손흥민은 누누 감독이 이해하기 힘든 수비 전술로 인해 기본적으로는 중앙에 있었고 때문에 토미야스에게 볼이 투입된 이후에나 쫓아가는 형태의 수비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이 아주 빠른
발을 지닌 선수이긴 하지만 대놓고 스타트를 먼저 끊는 토미야스를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대단히 성실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이 장면에서 토미야스에게 볼을 뺏지는 못했지만 따라잡아서 방해를 하고 있죠. 일단 수비를 위해서 이 지역까지 전력 질주를 해서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체력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는 일이에요. 아까 토트넘 3톱의 압박에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역시 3톱 개개인의 특히 손흥민의 수비 가담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독의 전술적 지시가 이들을 수비도 제대로 안 하는 바보들로 보이게끔 만들고 있죠. 토트넘은 전개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장면에서 토트넘의 3미드를 표시하자면 이렇게 되는데요.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지 않습니까? 일단 호이비에르는 이렇게 좌측 후방으로 빠지곤 했었는데요. 가끔 은돔벨레가 이런 모습을 취하기도 했었는데 은돔벨레가 여길 맞던 호이비에르가 여길 맞던 그것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미드필더들 중 하나가 센터백 라인까지 내려갔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은돔벨레는 여기에 있고 안리는 여기에 있어요. 다이어가 어디로 볼을 줄 수가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열린 공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중원을 맡아줄 알리하고 은돔벨레가 모두 전방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미드필더인 호이비는 센터백 라인으로 빠져 있으니까 패스를 줄 데가 아예 사라졌죠. 이건 우리는 전방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그냥 롱패스 때리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너무나도 뻔히 롱패스 외에 선택지가 없다는 걸 보여준다면 당연히 상대하는 입장에서도 대비하기가 편해집니다. 만약 지금 토트넘이 이날 아스날식의 컨셉처럼 나섰다면 어땠을지를 볼까요? 일단 방금 장면에서 아스날이 4-4-2처럼 위치하면서 수비했기 때문에 상대가 4-4-2라고 가정하고 두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알리하고 은돔벨레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산체스가 지금보다 더 측면에 가까운 위치로 이동했겠죠. 산체스와 호이비가 측면 후방을 맡아주고 있기 때문에 탄강가와 레길로는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갔을 거예요. 측면을 윙백들이 확실하게 맡아주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과 모우라가 아스날의 두 줄 수비 사이의 공간에 두 명의 공미처럼 위치했을 겁니다. 공격 방향에 따라서 케인이 좌우측에 가담할 수 있었고 롱볼이 날아오더라도 이걸 떨궈주면서 주변의 손흥민과 모우라가 받을 수 있게끔 구성했겠죠. 3톱에게 자유로운 움직임을 부여하면서 유사시 3선까지도 가담하게끔 만들어 아스날의 투 중미를 상대로 3대2 싸움을 유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3명 모두 아래로 내려오는 플레이에 익숙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어요. 이런 점에서 오히려 아스날의 오바메양보다 선택지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감독이 그렇게 쓰질 않아서 그렇죠. 솔직히 영상을 만들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진짜 문제점을 꼽으라면 수도 없이 나열할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제가 다룰 수 있는 분량은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심각한 문제점들이었단 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조차 어려웠어요. 불안은 현실이 됐고 미래는 더욱 어둡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